1학년 2학기 과정처럼 이제 도형을 배우는데 1학년 2학기 거는 사실 좀 초등에서 배웠던 도형을 그냥 중등스러운 이제 언어로 그냥 배운 것밖에 안 되고 이제 2학년 2학기 것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등 도형의 이제 시작인 건데 제대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올 텐데 항상 이제 중등 도형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정리되어 되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삼각형의 뜻, 이제 주어진 도형의 뜻,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도형의 성질, 그리고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맨 처음에 등장하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식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보는 일들을 하게 되겠는데 그런 흐름들이 사각형 단어를 넘어가도 똑같아요. 이게 그 다음 단어는 사각형인데 사각형 배울 때도 똑같이 뜻, 자, 직사각형의 뜻은 뭐니? 평행사변의 뜻은 뭐니? 이렇게 그 뜻을 배우고 그 도형의 성질, 그 도형이 되는 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지 그걸 이제 차례로 익히고 그런 도형들이 쓰여지는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그림에서 물어보는 거를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 말 그대로예요. 여기 이제 글에 있는 대로 보통은 이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 두 변 중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두 변이 서로 같은 삼각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AC를 쓴 거예요. 이제 꼭 이렇게 AB하고 AC 이렇게 같으라는 법이 없죠. 삼각형 이렇게 뭐 대충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AB하고 AC가 같을 수도 있지만 꼭 시점의 위치가 바뀌어서 여기가 뭐 여기가 이제 A가 아니라 B 여기가 A 이렇게 돼버리면 AB하고 BC가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도형의 이제 꼭지점의 위치하고 선분의 길이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의 A씨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이렇던데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은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이 두 각이 서로 같은 건데 이제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보통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아닌 나머지 한 변을 밑변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길이가 같은 두 변을 보고 등변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밑변의 양 끝간에 있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밑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흔히 초등 과정에서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밑각이라고 부르고 밑각이 아닌 나머지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명칭 정도는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명칭을 나누고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여기는 이걸로 이제 기호를 쓰면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꼭지각인 A의 이등분선이 그어지면 각을 이제 반띵하는 선분을 그으면 이제 선분 BC 즉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합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질을 그냥 이렇게 이렇다더라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이게 왜 먹히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각 B하고 각 C가 왜 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들은 대개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자, 여기다 이렇게 길이가 같은 두 변일 때 각 B하고 각 C가 같은 이유를 뭐 설명하는 뭐 과정을 채우거나 그런 문제들이 아마 뭐 원류 비원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비원을 잠깐 볼까요? 원류 비원 여기 이제 보면서 이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글을 채우는 일을 좀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 이제 6쪽의 1-1번 이렇게 그냥 이런 성질들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성질이 성립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이 성질이 성립하는 이유를 이제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 작성된 글에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해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이렇게 6쪽의 1-1번에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게 설명할 때 좀 이런 식으로 좀 비원하고 그 개념 한 통일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뜬금없이 첫 번째 줄부터 채우라고 그러죠. 여기 가는 그럼 뭘 채워야 될까요? 그럼 이제 뭐뭐일 때
각 B하고 각 C가 같음을 확인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여기 뭐 정답 이제 1번부터 까면은 그냥 정답 이제 1번에 들어가는 가에 들어간 글이 알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1번인데, 자, 여기서 이제 가일 때 이게 맨 첫째 줄이잖아. 이게 처음이라고요. 이게 처음인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갈 말을 이제 조금 찾으려면은 문제에서 설명하는 문장이 뭔지 좀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문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서로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말을 조금 다시 바꿔 쓸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는 같아. 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보통 수학에서는 어떤 이렇게 이런 문장을 설명하려고 흔히 이제 옛날에는 증명이라고 불렀는데 이 문장을 참임을 설명하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문장의 첫 번째 여기 이면에 해당이 되는 거를 조건이라고 하고요. 예,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 그리고 자, 설명해야 되는 끝부분, 이 부분은 결론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런 말 썼었어요. 지금은 요새는 안 쓰지만.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은 항상 설명문의 시작은 가정을 이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문의 맨 끝은 결론으로 끝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가 가는 여기는 이 가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그대로 이제 기호로 들어가는 것이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가정해야 돼요. 삼각형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려면 이렇게 뜻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에는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요거에 들어가야 돼요. 자,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이제 시작을 걸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주절주절 한 다음에 끝에 결론은 요걸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끝에 이렇게 결론이 들어가는 거는 글씨 이상하다. 자, 결론이 들어가야 되는 건 여기는 각 B하고 각 C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끝맺음을 좀 내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간을 지금 문제에서 주저주저 한 여러 줄에 걸쳐서 이제 채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과정을 조금 설명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선을 긋냐면요. 뭐 문제의 정답 자체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인데 자, 이제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이래요. 자, 각 이렇게 A를 이등분하는 선을 그었어. 그래서 이제 BC에 닿는 이 지점을 D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D라고 하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있는데 자, 여기서 AB하고 AC가 같고 그 다음에 AD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BAD라는 각과 CAD라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 서로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가정을 써드리면 한번 쓸게요. 자, 요약해서 쓰면 이래요. AB하고 AC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각 BAD와 각 CAD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분 AD가 공통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진 거, 이등변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갠 ABD하고 삼각형 ACD 얘네들이 합동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합동 조건 뭐라고 할까, 민준아? 변각변이니까. 이게 문장의 구조만 보고 나시세요. 예? 그죠? SAS죠? 그래서 이렇게 변각변이니까 변각변 순서를 순번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도 알 수도 있어요. 이런 합동조건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이 나시면 합동조건까지 기억이 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문제에서 말하는 다겠죠. 찾아드리면 여기가 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라에 해당이 되는 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문을 채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문을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자,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은 선분 보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어서 이렇게 두 삼각형이 합동입니다라고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문제는 주로 보조선을 그을 때는 이제 어떤 이제 선을 긋게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을 반띵하는 그런 선을 그어서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나오게끔
이제 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럼 저렇게 쪼개진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이제 어떤 삼각형이냐면, 자, 이렇게 180도짜리를 합동인 삼각형 두 개로 쪼개놨으니 이렇게 90도, 90도 이렇게 쪼개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두 번째 것까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채우라고 시키는 게 어디냐면 7쪽의 3-1번. 7쪽의 3-1번이 요걸 이제 채우라고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7쪽의 3-1번도 좀 볼게요. 이게 채우는 문제부터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 그림이 이제 사용되는 문제들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설명해야 될 문장이 뭐냐면, 거기 이제 7쪽이 3-1번 보시면 비원에, 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걸었냐면요. 자, 그림은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더 안 그릴 거고요. 자, 처음에 첫 시작이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자, 두 변이 길이가 같고, 즉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이제 각 BAD와 각 CAD가 같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시작하는 가정이에요, 가정. 자, 여기가 출발이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은 그 맨 밑에 들어간 네모칸이거든요.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지금 문장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여기 결론 부분에 들어갈 기호가 뭘 나타내야 되냐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예요. 결론은 요거예요. 자, 이 결론을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안 쓴다고요.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이제 기호로 이제 쓰는 작업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호를 쓰는 작업을 하는데, 자, 결론에 들어가는 거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인데 이제 두 칸에 걸쳐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결론 부분이 자, 가정이 요거니까 요거를 설명하겠다라고 이제 셋째 줄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줄에 들어가 있는 게 자, 밑변이 BC잖아요. BC를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는 이 꼭지각 이등분선이 여기랑 수직으로 만나기도 하면서 여기 있는 BC를 이등분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BD하고 CD가 같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이등분까지 된 거네. 밑변을 이등분 반띵으로 나눴다. 자, 이렇게 한 것까지 됐고, 수직이라는 조건까지 설명이 돼야 되니까 자, BC의 길이, BC라는 선분하고 저기는 AD가 수직입니다라는 것까지 거기는 네모칸들에 쓰여지면 됩니다. 자, 여기를 의외로 못 채우더라고요. 이게 문장의 구조를 조금, 여기 있는 설명문의 구조를 조금 읽어보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 건데, 자, 이게 가정이니까 이걸 설명하겠다라고 시작해놓고 그 설명하는 과정이 그 밑에서부터 쭈루룩 나와 있는 건데, 그 밑에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처음에 가정해 놓은 거는 AB하고 AC가 같다라고 가정하면서 여기는 BAD하고 CAD가 같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앉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랑 똑같이 쓰면 돼요. 여기 왼쪽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뭐 네모칸에 이제 이렇게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되겠죠? 지금 채우셔도 돼요. 쓰면서 채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세 가지 같은 변과 각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느드에 의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라고 저기랑 똑같이 하나 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우는 거는 여기 빼고 여기 아래 거 채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왼쪽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이게 합동이니까 자, BD하고 CD가 같지. 한 번 더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각 ADB가 90도죠. 각 ADB가 90도라고 문제에서 쓰고 앉아 있는 거고요. 이제 잘 찾아서 쓰세요. 못 찾겠으면 손 들고 얘기하시면서 옆에 가서 찾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렇게 ADB가 90도인데 ADB하고 ADC 합이 몇 도겠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ADB하고 여기 이쪽 직각하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몇 도겠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아, 이게 90도가 아니겠구나. 합동이 삼각형이니까 여기 90도가 아니라 각 ADC네요. 자, 이렇게 두 각이 서로 같고 둘이 합치면 평각이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거. 자, 이렇게 합치면은 평각이니까 180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합쳐서 180인데 서로 같으니까 각각 90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BC하고 AD는 수직입니다. 라고 기호를 작성하시는 거죠. 이제 빈칸질은 다 하진 않았지만, 예, 이런 과정으로 이제 설명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채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울 때 그냥 채우지 말고, 이제 여기 있는 기호들을 읽으면서 어떤 의도로 설명하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시작이지, 뭘 가정하고 뭘 설명하고 싶은 거지, 일단 첫 번째 요걸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삼각형끼리 합동이라서 이런 게 성립하는 거지라는 거를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삼각형 합동을 이용해서 이런 성질들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뒤에 있는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뒷단에 있는 사각형들도 적당히 사각형 안에다가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서 뭐 평행사변형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라는 걸 설명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삼각형 합동을 주로 이용하는지 좀 보셔야 되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아마 빈칸 채우는 거는 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빈칸 채우는 거는 이제 좀 이런 일들을 빈칸 채우기를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오히려 여기 그 올류 교재에 있는 6쪽, 7쪽에 있는 뭐 2-1번이나 4-1번 같은 건 되게 쉬워요. 이런 거 그냥 보자마자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거라서 굳이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이야기하진 않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빈칸 채우는 것부터 조금 먼저 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대해서 자, 설명하고자 하는 가정과 결론이 좀 구분이 되고 어떤 삼각형 합동을 이용하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게 두 가지만 이제 하시면 빈칸 채우기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개념 한 통으로 좀 돌아오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런 설명 과정을 채우는 문제들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내 이등변 삼각형인지 몰라.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순서를 바꿔요. 아까 전에 성질은 이런 거였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자,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밑변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요거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내가 여기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놈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하고 조건은 실제로 다른 게 아니라 말하는 순서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밑각의 크기,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순서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나 성질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말하는 순서를 바꾸는 게 이제 조건이 뿐인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한 설명하는 채우기 하는 문제는 여기랑 흐름은 같으니까 한번 채워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좀 얘기 다음 시간에 해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이따가 문제 푸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은 이등변 삼각형은 도대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문제들을 풀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만 좀 남아있는데 거기 10쪽을 보시면은요. 이제 10쪽에 여기 예제 1번들을 보시면은 이등변 삼각형 이용해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뭐 이런 거예요. 자, 다시 그릴게요. 그림 좀 그리고 얘기할게요. 뭐 예제 1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딱 두 개만 그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이제 이어서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각 B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각 DCE가 120도인 걸 알려줄 테니 각 B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시키는 게 이 문제 이제 의도인데,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늘 잘해야 되는 게, 자, 여기 각 B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냥 작은 B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제 B라고 하면은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B면 여기도 밑각이라서 B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 있겠고, 우리가. 자, 여기서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은 쪽에 대한 외곽의 크기와 같다라는 성질 절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2B가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얘기.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다 괜찮죠? 시윤이도 괜찮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괜찮으면은, 자, 그럼 여기 있는 DAC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A하고 D 쪽이잖아. 그럼 여기도 2B.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이거 1학년 2학기 때 풀었던 문제도 한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네들이 B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면요. 이렇게 삼각형을 두 개를 모아야 돼요. 자, 그림을 크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 120은 어떤 각이냐면 삼각형 DBC의 외곽인 거 인정할 수 있나요? 이게 외곽인 거 인정할 수 있으면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이 여기라서요. 얘네들은 B 더하기 2B와 똑같습니다. 즉 3B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자, 여기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 있을까? 근데 다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와서 B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뭐 계산 선생님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짜리로 조금 나올 때도 있지만 한 세 개, 네 개 겹쳐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림 예시로 그려드리면 뭐 이런 것들 뭐 추가로 좀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 세 개짜리가 있으면은요, 보통 세 개짜리가 대부분인데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자, 여기도 x 이렇게 이제 변의 길이 같은데 이렇게 네 군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x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자, 2x 여기 밑각이라서 2x 되니까 또 여기는 두 삼각형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해당하는 가격 크기를 구하면은 여기는 2x하고 x가 여기는 이 삼각형의 이 내각이고 여기 비금진 부분은 여기 보이는 여기 덫이라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3x인 거 인정할 수 있으면은 또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도 3x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 한 번만 더 크게 보시면 돼요. 그림 한 번만 더 크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요. 자, 여기 이렇게 그림 하나만 더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세 개를 모으시면은 자, 이쪽이 자, 이 이등변 삼각형의 외곽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3x하고 x가 이웃하지 않은 내각이니까 여기가 4x 이런 식으로 가격 크기가 2배, 3배, 4배로 커져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봐 가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중2 문제에서는 두 개로 그치지 않고요. 한 세 개, 조금 더 격하면은 네 개까지도. 이렇게 가는데 삼각형은 두 개, 세 개들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외곽의 크기 쪽으로 가격 크기의 합을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2x, 3x, 4x 순서로 가격 크기가 이제 뻥튀기가 됩니다. 이제 그것까지 이제 조금 그림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이등변 삼각형 여러 개 겹쳐져 있는 이제 좀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저 몇 가지 보게 되면은 거기 유제 1-1번 같이 자, 이렇게 이제 1학년 2학기 때 나왔던 그림이 조금 제법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어도 자, 여기는 각 D의 크기를 알 수 있거든요. 뭐 이것도 이제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해봤던 거지만 그냥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의 내각의 이등분선하고 여기 삼각형 ABC의 외곽의 이등분선을 이제 그어서 만든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40도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 없어도 여기 각 x를 구할 수 있어요. 전혀 이제 지장 없거든요. 여기 실제로 얘네들 다 구할 수 있기는 한데 못 구해도 문제는 풉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자, 여기 있는 각 가위 두 개가 모여 있는 곳은 삼각형 ABC의 외곽이니까 동글 두 개와 40의 합이 자, 여기 20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여기 조금 이렇게 메워줘야겠다. 헷갈리니까. 자, 동글 두 개하고 40도를 더한 게 가위 두 개예요. 라고 이렇게 등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이 자, 외곽의 크기가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ABC의 외곽.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요. 자, 여기 각 DC2에 해당이 되는 곳은 삼각형 DBC의 외곽이에요. 이제 여기를 조금 잘 못 보는 경향이 큰데 여기는 그러면 각 X하고 동글 하나를 합치면은 가위 한 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동글 하나와 각 X요. 합치면은 가위 하나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두 식을 마치 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두 배, 두 배, 두 배 했을 때 여기 두 식이 서로 이제 일치해야 되는 거죠. 여기 두 개 빼기 빼기해서 0 되는 것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럼 이제 요거끼리 같은 거니까 연립방정식 개념을 푸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두시 서로 일치해야지 하면서 문제를 해셔도 이렇게 각 x가 20도가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물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0도인 걸 이용해서 이게 밑각이 크게 구하면은 170도 나왔거든요. 여기가
그럼 이게 35 쪼개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데 그렇게 풀고 있으면은 시간 다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1학년 2학기 때 이런 문제 풀었는데 그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억나면. 뭐 실제로 그게 기억 안 나도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 그래서 거기 유제들은 좀 다 하나씩 좀 보셔야 돼요. 다 하나씩 이제 다 조금 그림 보는 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유제들하고 예제들은 전혀 이제 그림 간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거기 1-2번도 좀 볼게요. 그래서 조금 그림 좀 형태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그림이 조금 대표적으로 좀 자주 나오는 그림이고 꼭 그림 보자마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은 적으라고 좀 할 거예요. 요게 조금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밑변 위에 점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BD 길이랑 같은 점을 여기다가 하나 잡은 다음에 이 점의 이름을 2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D하고 길이 같은 점을 이쪽에, 길이가 같은 점을 이쪽에 이제 점을 잡아가지고 BF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가게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시키고 있는 거고, 여기가 40도. 자, 지금 문제 조건은 딱 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보자마자 이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 합동이 삼각형 두 개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은, BF하고 CD, 그 다음에 BD하고, 그 다음에 CE의 길이가 같고, 여기는 가게 크기를 구하지 않아도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니까, 여기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문제 써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 밑각이니까 내가 여기가 40도인 걸 몰라도 가게 크기는 같을 거라고 예상이 들죠. 그럼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일단 이렇게 두 삼각형이 합동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얘네들이 합동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 문제에서는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여기서 DF, 여기서 E하고 F까지 연결해 놨으면은 삼각형 DEF가 이등변이에요. 또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합동이고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만 먼저 전달할게요. 자, 그럼 여기 합동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합동이니까 내가 여기가 크기를 뭐 아직 안 구했다 뿐이지 같은 건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합동이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대응각 길이는 다 같을 거 아니에요. 자, 같은 각의 크기를 이렇게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합시다. 그래서 가위동글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은 자, 그러면 가위동글 요놈 이렇게 이제 표시했을 때 봐보세요. 가위동글 요놈 하면은 합치면 180도 돼야 되겠죠? 가위동글 여기 이쪽 각의 크기 구하면 여기 40도니까 70도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 밑각 구하면 되니까. 그럼 가위동글 70 합치면 180도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합이 여기서도 일어나지 않나요? 자, 가위동글 요놈 합치면 180 돼야 되죠? 그럼 각 X가 각 B하고 각 C하고 같아야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 첫 번째. 자, 그래서 이게 조금 그림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구.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각 X는 밑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합동이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요. 자, E하고 F가 연결 안 돼 있는데, 연결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은, 이제, 여기는 얘네들, ED하고 DF가 서로 이제 대응변이 되니까,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아내가지고 문제에서 뭐 하라고 싶으냐면, 자, 여기 x의 가게 크기를 사실 70도라는 거 이제 구했잖아. 자, 그러니까 문제들에서 어떤 것도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선분 그어주고요. 이런 가게 크기도 물어봐요. 각 EFD는 몇 도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가 이등변이라는 거 알고 있고, 각 x가 여기랑 같은 거 알고 있으면 바로 후다닥 푸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은 사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 나오는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은 푸는 패턴을 그러니까 도형에서 이제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특징들을 조금 외워서 그림으로 외워가지고 문제를 어느 적당히 풀어가지고 시험에서 이제 써먹는 맛이 좀 있거든요. 도형 문제들은 사실 그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시험 때 들어가시면 실제 느끼는 건데 도형이 훨씬 더 시간이 모자랄 때가 많아요. 실제로 대수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도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되거든. 은근히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시간 많이 가니까 숨은 그림이 도대체 보통 어떤 부분에 숨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은 미리 어느 정도 학교 시험 때 외워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냥 보면서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학교 시험 때는 쉽게 그렇다고요. 보시면은 이제 유제 거기 예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고요. 예제 같은 문제는 사실 여기는 예제 같은 문제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그 뒤에 있는 도형의 닮음이라는 단원에서 주로 나오는 그림인데 뭐 여기서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유제만 좀 이야기하려고요.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직각삼각형이 겹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고 이렇게 연장선 그어서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이 겹쳐 있는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자,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문제에 써져 있습니다. AB하고 AC 길이 같다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림에서 저기서 AN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이제 뜬금없이 NC 길이하고 그다음에 여기 PB의 길이만 알려주고 자, AN의 길이 구하라고 시키는데 보통 이렇게 되게 정보가 제한적이고 삼각형들 겹쳐놓은 다음에 뭐 가게 크기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변의 길이 구하는 문제들은 되게 이제 이 안에 이등변 삼각형이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합동이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가게 크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가게 크기가 뭔지 모르지만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니까 여기 B하고 C가 서로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PBN이라는 삼각형에서 여기를 가위라고 표시하시면 동글과 가위의 합은 반드시 90도가 돼야 돼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에 의해서. 자,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에 의해서 동글 더하기 가위가 90도인 거 인정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인정되면은 여기 막꼭지가 하나 보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막꼭지가 하나 보이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는 NMC라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C가 동글이니까 여기랑 여기 동글이랑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거든. 근데 동글하고 합쳐서 90도가 되는 짝꿍은 가위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N쪽도 가위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 나왔죠, 여기. 이렇게 이제 APN이 이등변인 걸 설명할 수 있어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제 풀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NA의 길이가 뭔지 몰라. X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6-X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NA를 내가 X라고 했으니 AP는 X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는 AB 길이하고 AC가 서로 같으니까, 그럼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해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우시면은 X9에서 AN의 길이 구하는 거죠. 뭐 이런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그림은 아니지만 이제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서 좀 애들 갑자기 뜬금없이 틀리라고 좀 내는 문제이기도 해서 좀 이야기해드렸고 근데 올류 비원이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고 따로 필기할 건 없는데 보고 이제 따로 이제 이따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종이접기 문제. 이제 종이접기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데 보통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는 문제가 주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좀 도형이 좀 어려워지면 평행사변형 모양의 종이를 접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좀 비슷한 게 접어서 겹쳐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때가 좀 많아요. 이제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종이 접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어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 점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 내릴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모양이 뭐 대충 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점선이니까 여기 점선을 해야겠지? 자, 이렇게 이제 접어서 내렸어요. 이게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내렸어요. 항상 접어서 내린 이렇게 도형들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접기 전과 접은 후가 항상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접기 전과 접은 후가 항상 합동이니까 같은 가게 크기를 표시했을 때, 자, 여기 삼각형 ABC라고 할게요. 접어서 겹쳐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ABC라고 하면은, 자,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접는 선이에요. 여기가 접는 선이죠. 여기가 이제 접는 선. 이제 종이를 접는 선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쪽에 해당하는 각이 접혀져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 두 각이 서로 같고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의 접은이를 접는 걸 가정했으니까 자, 이렇게 위아래가 평행하겠죠? 그래서 억각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각의 크기가 같아서 흔히
이등변 삼각형 여기서 하나 보이는데, 자, 이렇게 ABC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 ABC가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잘 되게 그려는 놨는데, 문제들에서는 구분 잘 안 되게 AB하고 BC가 같은 것처럼 그려요.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문제들의 그림은. 그래서 이제 뭘 잘 봐야 된다고 그랬냐면, 접는선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ABC가 이제 겹쳐서 접혀지는 삼각형이 여기가 이등변인데, 여기서 이제 접는선을 잘 보셔야 돼요. 접는선이 보통 밑변이에요. 여기가. 접는선이 밑변인 것만 알면은 문제를 확실하게 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2-2번 그림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구조로 그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AB가 이제 밑변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 그 밑변의 양 끝에 있는 밑각의 크기만 우리가 접는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은 문제 그냥 바로 풀어요. 그러니까 접는 선을 잘 보셔야 돼요. 접는 선은. 왜냐하면 그림 애매하게 한번 다른 것도 한번 그려드릴까요? 문제가 뭐 여기 종이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접었지만 이게 위로 접을 때도 있잖아요. 위로 접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위로 접으나 아래로 접으나 문제 푸는 건 똑같은데, 이제 문제 위로 접으면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접는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제 접어놓고, 자,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접었어. 그러면은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여기가 뭐 A, B, C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접어서 올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뭐 보통 이렇게 그려지면은, 자, 여기가 뭐 110도야? 뭐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여기 각 X 구해봐. 이렇게 시키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것도 없어. 종이 접기는요. 그래서 뭘 찾는 거냐면, 이거 찾아야 돼. 접는선. 접는선 어디에요? 여기 A, B, C 중에서. 선분 A, B, B, C, A, C 중에서. 접는선. 접는선 어디야? BC죠. 그렇죠. 여기가 밑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여기랑 이거 똑같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접어서 올렸으니까 실제 여기 동글동글이 아니라 XX 이렇게 하겠죠. 네, 70도. 그러니까 여기서 짝 잘못 보면은 이런 놈들이 이게 얘네들이 서로 길이가 같은 거거든요. 결국 AB하고 AC. 근데 문제 잘못 보면은 AB하고 BC가 같다고 생각하고 실수할 때도 되게 많아.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게 좀 피하려면은 접는 선부터 찾아서 얘가 밑변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풀면은 실수할 리가 없어요. 계산 삑사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종이접기 문제에서 저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접어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이등변이 삼각형이 되는 그림이면 이제 접는 선만 잘 찾으셔도 문제는 다 풉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직각삼각형 하나만 봅시다. 거의 개념한테 15쪽 오시면 돼요.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제 우리가 합동 조건이 따로 있거든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스스 우리가 이제 원래 합동 조건이 이런 게 있었죠. SSS 아까 얘기했던 SAS, ASA 주로 이제 쓰게 되는 거는 문제들에서 쓰게 되는 거는 이렇게 SAS 아니면 ASA인데 자,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거에 추가돼서 직각삼각형만의 합동 조건이 좀 있는데 먼저 그럴 걸 알려면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제 이런 이등변 삼각형처럼 직각삼각형도 명칭이 좀 있어요. 변과 각을 부르는.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의 이제 명칭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흔히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빗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이 직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빗변이 어딘지만 알면은 어느 각이 직각인지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직각을 우리 영어로는 렉트 앵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직각을 나타내는, 옛날에는 직각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각 알 쓰면은 얘는 직각을 나타내는 기호라서 이렇게 90도 이렇게 썼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직각을 나타내는 영문자가 R로 시작하는 단어라서 여기 큰 R, 그 빗변을 나타내는 단어가 H로 시작해서 이렇게 빗변을 나타내는 이제 명칭으로는 H라는 약자를 써요. 우리가 여기는 S나 A 같은 게 변과 각을 나타내는
약자였잖아요. 이런 약자를 좀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합동 조건을 조금 이제 배우게 되냐면, 자, 이렇게 이제 합동이 직각삼각형 이렇게 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뒤집어져서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좀 놓아볼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A, B, C라고 하고 여기를 D, E, F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이 얘네들이 합동인 거 뭘로 알 수도 있냐면은, 자, 일단 빗변이 같아요.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같은 거 확인이 되고, 자, 여기서 AC하고 DF가 서로 길이가 같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DF를 AC에 붙여가지고, 이런 이등변 삼각형으로 합체시킬 수도 있겠죠. 이게 마치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꼭지각에서 반띵 내가지고 쪼개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합체되면은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얘네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합체되니까 여기 각의 크기가 같아지겠네. 그러면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만 같아도 어때요? 나머지 한 각은 자연스럽게 같아지겠죠. 세 각의 합이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우리 흔히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서로 같아요. 그렇게 나머지 한 변이 같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HS 합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R이 직각삼각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직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H는 빗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같고 여기는 S, 나머지 한 변이 같아요 라고 하면은 RHS 합동이라고 그러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는 BC하고 AC하고 DF가 같은지 몰라. 문제에서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각 말고 나머지 한 예각이 같은 거 알려주면 무조건 우리가 여기서 직각이면서 빗변이 같다라는 거 가정하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나머지 한 각이 같아 그러면은 내가 삼각형의 두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이 무조건 같아서 이렇게 빗변 위에 양 끝각이 서로 같다는 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합동 조건을 RHA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같고 나머지 한 각이 같다라고 그냥 기호를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합동 조건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합동 조건처럼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냥 여기 16쪽에 있는 EX 문제 같이 16쪽에 한번 EX 문제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EX 첫 번째 3-1이라고 돼 있나?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보고 BC하고 EF가 길이가 같을 때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조건을 이제 바르게 말해보세요 라고 시키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여기서 그림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빗변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자, 이렇게 이제 ABC하고 이제 삼각형 DEF가 있는데, 자, 여기서 BC하고 EF가 같다고 그랬지. 제일 긴 변, 즉 빗변이 서로 같다라고 문제 주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아까 이제 합동 조건 선생님이 설명할 때랑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상태에서 만약에 AB하고 DE가 같으면은 자, 빗변 같고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같고 나머지 한 변 같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런 조건이 추가되면은 이거 RHS인 거 인정할 수 있나? 네,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같고 나머지 한 변 같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건데, 자, 이렇게 AC하고 DF가 같아서 합동인 거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RHS라고 하면 될까요? 자, AC하고 DF는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그러면 빗변이 같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조건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라고 그러면 이 조건이 아니고, 자, 두 각이 같고 끼인 각이 서로 같은 거니까 이때는 그냥 평범한 SAS 합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잘 되면 돼요. 은근히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 처음에 기호의 뜻을 가지고 합동 조건 이렇게 맞춰놨을 때, 이 합동 조건 요거 쓰는 거 맞냐? 요거 쓰는 거 맞냐?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은근히 많이 틀리거든요. 어차피 합동의 삼각형 찾아서 가계 크기 구하는 문제든 그림 몇 번 보면 되게 잘 맞추는데 처음에 이런 것 좀 의식 안 하고 문제 풀면은 이제 EX 3-6 같은 데서 무진장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동 조건 좀 알아봐 주시는 연습을 좀 나머지 3, 4, 5번 갖고 좀 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3, 4, 5번은
지금 뭐라고 돼 있었냐면 각 A하고 D가 서로 같아요. 자, 지금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인 거 아니까 그러면 이제 A하고 여기 이제 이거 노란 거 지울게요. D하고 서로 같아요. 그러면은 자, 삼각형의 두 각이 서로 같으니까 나머지 한 각이 같아서 길이가 같은 두 변의 양 끝각이 서로 같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AS, A 합동인 거 맞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비운 빗변이 같다라고 문제에서 그런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쓰려면 반드시 빗변이 같아야 돼요. 빗변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게 크기가 단순히 같다라고만 그러면 계속해서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다 지금 빗변이 같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도 이제 조금 옳지 않겠죠? 2번하고 4번이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뭐 정답은 1번, 3번인데 그럼 5번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각이 이렇게 계속해서 같다라고만 돼 있으면은 그냥 다 빗변이 같은지 아닌지 모르니까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어느 하나만 주어질 수도 이건데 두 개가 주어질 수도 마찬가지지. 이게 그냥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도 그냥 다 ASA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정답은 1, 4번이고 여기 있는 2, 4, 5가 옳지 않은 건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일반적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구분하실 수 있는 게 좀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합동이 직각삼각형에 숨겨져 있는 그림들을 볼 줄 아는 문제들만 푸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마저 좀 보여드리고 좀 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합동 직각삼각형이 들어있는 그림들이 이제 19쪽까지 대표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자, 여기 보시다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7쪽에 예제 3번, 이제 여기 있는 문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그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그어져 있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뉘어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수선 두 개를 그어 놓고요. 자, 그럼 수선을 두 개는 어디서 그은 거냐면 여기서 이 직선이 한 점을 잡아가지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양 끝점을 이렇게 이용해서 양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직선 L에다가 수직인 선분 두 개를 그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만 조금 다시 그려야 자, 이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합동 직각삼각형이 어디 있을지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이런 거 가지고 동그라미 1, 2, 3, 4, 5 만들어서 이 삼각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뭐 D2의 길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기서 합동 삼각형이 어디 있고 우리가 이제 그게 무슨 조건으로 합동이 삼각형인지 확인하시는 건데 자 여기 보면 A, B, D라는 직각삼각형하고 A, C라는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고요. 빗변이 서로 같죠? 직각삼각형이고요. 자 그리고 변의 길이가 여기 A2하고 여기 있는 AB하고 같은지 아닌지 문제 안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DA하고 여기 있는 EC가 같은지 아닌지 몰라요. 자 하지만 요건 알 수 있어. 뭐냐면 흔히 이런 문제들은 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 각 A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 끝에 있는 두 각을 동글가이라고 크기를 잡아 봅시다. 자 그럼 동글가이의 합은 반드시 또 90도가 되죠. 아까 어떤 이등변 삼각형 그림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관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평각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각의 합이 90도니까 여기 있는 이 A 쪽하고 여기 각 DBA 이쪽도 둘이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니 여기도 각 X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동글과 합쳐서 90도가 되는 각은 각 X 가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동글가이면 이쪽도 가이라고 하는 거 인정할 수 있으면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다 합쳐도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쪽이 동굴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 거냐면 여기 양 끝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자,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같고 이렇게 가게 크기가 하나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합동이에요. 그럼 무슨 합동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이 둘 중에서 RHS, RHA야? 자,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같고 이렇게 각이 같으니까
밑에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걸로 가시면 돼요. RHA. 이렇게 이제 합동인 걸 예, 확인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단순하게 변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지만 이게 동그라미 1, 2, 3 해놓고 이 도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OS 퀴즈 할 때도 있으니까 합동이 되는 이유도 아셔야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D2의 길이를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 합동인 거 알았으니까 DA가 여기랑 대응변이 4일 거고 A2의 길이가 대응변 6이랑 같겠죠? 그럼 D2의 길이가 10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상한 거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건데, 자, 예지기는 예제에서도 풀라고 시키고 있지만, 이게 색깔 구분이 안 된다. 아, 자, 여기야. 자, 여기. 이게 겹쳤으니까 또 안 되네. 자, 여기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이야. 자, 요 사각형이 우리가 직선 L에 대해서 수직인 선분 두 개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평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그래서 흔히 이런 거 물어보면 반드시 이런 것도 나와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요 넓이 구하면은 뭐 여기 평행한 두 변이 윗변과 아랫변이가 4, 6 더하고 여기 4, 6 더해진 여기 이 D2의 길이가 높이겠죠? 여기다 2분의 1까지. 자, 이렇게 이제 이 식을 세워서 넓이 구하는 것도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는 그림이 저런 사다리꼴 그림이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한 이제 좀 합동이 직각삼각형 찾는 문제가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랑 반대로 자, 이렇게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는 그림 말고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가 이제 그림 그리는 구조를 좀 잘 보시면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잘 보여요.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는 이제 A를 지나는 직선의 삼각형 외부를 지금 내부를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직각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을 통과하는 직선이 하나 그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에 그 다음에 B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직선 L까지 그 다음에 C에서부터 직선 L까지 또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두 개를 새로 만들어요. AB, D하고 A, EC 이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이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D2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길이는 다 써놓을게요. 이제 BD의 길이가 1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EC가 5.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합동이 직각삼각형 또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합동이 직각삼각형을 또 찾으면은 ABD 이렇게 이제 여기 합동 삼각형을 ABD랑 합동인 걸 찾으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 ABD의 AB하고 ACD의 AC는 서로 길이가 같고요. 네, 직각삼각형이죠 둘 다. 여기는 AC하고 자 결론부터 까면은 ABD하고 ACE가 서로 합동인데 자 얘네들이 왜 합동인지를 조금 설명하자면 이제 빗변 직각 같고 자 여기 A를 지나면서 우리가 A를 지나는 이제 직선을 하나 그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삼각형 두 개가 생긴 건데, 자, A를 지나면서 직각을 두 개로 쪼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동굴과 가의 합이 이렇게 표시해놓고 90도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 여기랑 이쪽을 합쳐도 90도가 돼야 되잖아요. 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가이라고 표시해도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가이하고 여기는 이 가이가 같으니까, 여기는 빗변도 같은데, 직각삼각형이면서 빗변도 같은데, 나머지 한 각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합동이야 라고 설명하고, RHI 합동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보통 이렇게 직각 삼각형의 합동을 만들게 되면은, 보통 이 조건이 많이 쓰이고요. 어쨌든, 이제 문제에서 풀라고 한 D2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A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를 먼저 구할 거거든요. 그럼 A2의 길이는 여기는 이 A, B, D 보고 구할 수 있는데 얼마라고 할까? 윤찬아? A에서 E까지 길이. 네, 10이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10인가 갖고 크게 따지면 AD 길이는 얼마일까? 여기는 이 삼각형 보면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D2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이게 7, 12 빼기 5에서. 자 여기까지 못 알아보겠는 거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합동이 삼각형이 어디 있는지 모양을 좀 보시고 이제 잘 찾으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직각삼각형 합동에서 하는 일들이고 좀 쉬었다가 거기
직각삼각형의 합동 뒤에 좀 더 나오거든요. 19쪽 넘어오시면 돼요. 19쪽 넘어오시면 되고, 이제 좀 기본적인 그림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항상 직각삼각형의 합동이 나오면은 늘 같이 따라 나오는 문제가 항상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보고 나중에 2학년 2학기를 다 배우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 중에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이제 보통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자, 일단 각 이렇게 x, o, y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은, 자, x, o, y랑 각의 크기를 이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등분선 위에 점을 하나 콱 박아요. 자, 이렇게 이제 P라는 점을 박아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 자, 그래서 수선이 닿는 점을 이제 A, B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한 쌍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이 공통이니까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제 합동이다. 그래서 RHA의 합동이 되는데, 자, 얘네들이 합동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게 설명이 되냐면, 여기는 AP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서로 똑같습니다. 이제 이것까지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위치에나 이렇게 점을 이제 이등분선 위에는 아무 데나 한 점 박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P땡이라고 했을 때 이게 수선 그으면은요. 자, 이렇게 합동이 직각삼각형이 여러 쌍 만들어져요. 여기를 뭐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합동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여기는 P땡 C와 P땡 D의 길이가 같습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등분선 위에 아무 데나 이렇게 각의 두 변에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합동 직각삼각형 한 쌍 만들어지면서 변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한 쌍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흔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등분선 위에 있는 어느 점이든 간에 그 점에서 이제 두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성분위기의 기회가 같아지는 걸 보고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각의 두 변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라는 말로 저 모양새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이제 활용하는 이제 문제들 조금 풀어보면은 거기 19쪽에 예제 4번 같은 거요. 이제 19쪽에 예제 4번 같은 거. 자, 거기 19쪽 예제 4번은 이제 여기서 각 A의 크기를 뭐 구하고 뭐 그렇게 시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지금 이제 알려준 거는 이제 처음에 그려져 있는 이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A, B, C요. 여기가 이제 직각 이등변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AC 길이하고 BC 길이가 서로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각 B에서 이렇게 이등분선 하나씩 그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BEC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서 E에서부터 AB까지 수선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BD를 하나 더 만든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똑같이, 자,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은, 여기는 BEC나 이제 BDC나 서로 이제 합동이 된다는 걸 조금 알아보시면 되고요. 눈 보면서 바로.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합동이니까 DE의 길이하고 EC의 길이는 같을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이제 A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문제 안 써져 있어도 여기가 45도인 거 인정할 수 있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90도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이한 사실. 자, 이쪽이야. 여기 빗금치 부분이 45도겠죠? 삼각형 ADE에서 90도, 45도가 나머지 두 각이니까 나머지 한 각은 이게 45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ADE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AD까지 길이가 같은 거야. 이 그림에서는요. 자, 이 그림에서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EC의 길이가 3이니까 AD가 3이고요. 뭐 이렇게 다 차례대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림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 유제에 있는 그냥 평범한 직각 삼각형에 대한 그림이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9쪽에 유제 4-1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드리면, 자, 이렇게요. A, B, C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각 A에서부터 내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여기서부터 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제 이런 모양들하고는 다르게, 자, 이게 이름 문서 하나만 그어져 있고, 이제 문제가 딱 안 들어있는데,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 여기 조금만 여기 다시 그어볼게요. 가게 이등 문서는 조금 이쪽까지 이제 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까지는 표시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 ABD 넓이 구해봐라고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뭐, 물론 치수는 몇 개 알려줬어요. CD 길이가 4이고, 여기가 16.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 자, 내가 이렇게만 놓고는 아직까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ABD의 넓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우리가 ABD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자, 여기서 어쨌든 ABD의 한 변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면은 이 한 변을 밑변으로 삼으면 높이만 하나 있으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높이를 그냥 강제로 그어요. 필요한 모양을 그냥 긋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도 내가 필요한 모양이 없으면 강제로 써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도형에서부터 하면은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높이 필요해 하면서 높이를 그어요. 그냥. 자, 그럼 높이를 긋는 순간 여기서 요거야. 자, 여기 높이를 그어서 여기 수선이 닿는 점을 H라고 하면은 AHD, ACD가 서로 합동인 거 인정할 수 있죠?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한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만든 거예요. 합동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든 거고, 자, 여기가 이제 둘이 합동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4야. 그럼 여기 높이도 얼마라고 대답할 거야? 4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밑변 높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해주는 일들까지 하시면 되고,